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토픽으로 기본 자료형과 입출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 주제는요, 크게 보면 이렇게 파이썬 첫걸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첫걸음에 일단 변수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자료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형,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느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파이썬에 우리가 뭔가 입력하는 일이 있을 거고 출력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 첫걸음에 변수와 자료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친다면 요리 재료들을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겁니다. 자, 이처럼 파이썬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 담아놔야 돼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이 할당 연산자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 이 꼴, 이 심볼이 이 할당 연산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말은 5라는 숫자를 A에다가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9라는 숫자를 B에다 넣겠다. 이때 요 앞에 있는 A하고 B를 다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나름대로 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룰을 적어놨는데요. 자, 변수명은 영문자, 지금은 영문자 A, B를 쓴 거죠. 한글을 쓸 수도 있고요. 숫자, 밑줄 기호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언더바 1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수명은 공백을 포함하면 안 돼. 공백이 변수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변수의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즉, 1 언더바 에이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시작하니까.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반드시 문자나 밑줄 기호로 시작했다. 문자나 밑줄 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더바, 1 언더바 에이스. 이거는 돼. 언더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얘기고요. 영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딱 구별하게 된다. 그래서 AA 적은 거하고 NAA 다 지금 A라는 걸로 돼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를 짤 때 대문자 AA 두 개 쓴 거하고 소문자 AA 두 개 쓴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쓰면 다 다른 변수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수를 내 맘대로 그냥 쓰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고 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이 컴퓨터가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변수명인지 파이썬의 기본적인 키워드인지. 자, 그래서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보려면 제가 이제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뭔가를 지금 불러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게 키워드 리스트를 보자고 한 건데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false, none, true, and 이런 단어들은 이미 키워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변수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요런 것들은 피해 나가라. 자, 이런 얘기고 지금 이걸 보고 외우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람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런 것은 키워드구나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숫자형 한번 볼까요?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정수형 숫자, 실수형 숫자, 복소수형 숫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수형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의 정수 말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가 없어요. 근데 실수형은 소수점 이하의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 표현은 여기 지금 5.425 해놨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scientific notation, 즉 과학적인 기호법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5.4 곱하기 10의 5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5승이니까 0이 5개나 붙고 10의 10승이면 0이 10개가 붙어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소 수형은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잘 쓰질 않아요. 허수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좀 쓰죠. 그래서 허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잘 안 쓰니까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니까 A는 123, 123을 A에 넣은 거고 마이너스 123을 B에 넣은 거고 0을 C에 넣은 거다. 자, 이건 다 정수형이고요. 소수점이 있는 거, 이런 것은 그 실수형 숫자를 변수에 넣은 거네요. 자, 여기 대문자로 쓰나 소문자로 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5.4 곱하기 10에 자, 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의 5승분의 1을 곱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복소수는 여기 복소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자 중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산술 연산자. 어차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덧셈은 더하기, 뺄셈, 곱셈, 이게 별표죠. 나눗셈은 슬래시 기호, 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나머지는 퍼센테이지 기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 요렇게 해가지고 2 하면은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11 나누기 2 하면은 5, 2, 10 하고 1 남죠. 자, 이건 1이에요.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몫은 요렇게 나타낸다. 즉 11 스펙 슬래시 2개 2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몫은 5죠. 5가 된다. 오케이. 지수 연산은 별표 2개네요. 뭐 2의 별표 3. 이거는 뭐냐? 2의 3승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8이 되겠네. 자, 이런 산술 연산자를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니까 A에다가 3 집어넣고 B에다가 2 집어넣었어. 그럼 A 빼기 B 곱하기 2 하면 이건 뭐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빼기랑 곱하기랑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 먼저 계산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의 그냥 기본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곱하기하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는 4, 얘는 4가 되겠고요. A는 지금 3이니까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더하기, 빼기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괄호를 쳐주면 돼,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이 괄호 먼저 계산하겠죠. 자, 그래서 괄호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수 연산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호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부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건 답이 뭐겠어요? 그럼 3이 6. 마이너스 6이겠네. 자, 이렇게 부호를 나타내는 것이 먼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뭐 아까 몫을 찾는 거하고 나머지 찾는 거 이런 걸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이 제일 마지막이구나. 이걸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A가 3이고 B가 6인데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코드로 짜면 될까요? A 3 집어넣고 B 2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짜면 되겠죠. A 빼기 B 먼저 하고 그것을 A에서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앞에 거 먼저 하는 거, 이거는 괄호가 없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겠죠. 여기는 아까는 여기는 괄호가 있었는데 만약 괄호를 빼면은 이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A 나누기 A 하면 1이고요. 빼기 B가 얼마지? 2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연산자는 사실은 내가 A 더하기 B를 해서 A에 넣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A 빼기 B를 해서 다시 A에 넣어라. 만약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는 B, A 마이너스는 B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같은 얘기다. 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간혹 가다가 자주 써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룰이 명확하죠. 요렇게 된 것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해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A 더하기는 4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A는 A 더하기 4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A 찍어라 그러면 이제 14 나오겠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열 다루는 법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문자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중 따옴표,
여기 이중 따옴표로 뭔가 문자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싱글 따옴표 하나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무조건 이중 따옴표나 그냥 따옴표 이걸 붙여야 된다. 처음과 끝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훈즈 베이커리라는 말을 쓰고 싶어. 훈즈 베이커리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 뭐 콜랩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나콘다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네임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라. 아까 따옴표가 있으면은 문자 1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훈즈 베이커리를 찍겠다고 하면은 이건 에러가 떠요. 이건 좀 신텍스 에러라고 뜨죠. 이게 왜 에러가 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따옴표, 즉 이 따옴표하고 이 따옴표하고 먼저 만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문자 1이라고 인식했는데 그 다음에 뭘 적어놓고 또 짝이 없는 따옴표가 혼자 있으니까 이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고 뜬 겁니다. 그럼 내가 훈즈 베이커리라는 문자를 내가 문자열로 하나 어디 변수에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중 따옴표도 허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 따옴표가 처음 나타나고 그 다음 이중 따옴표 나타날 때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네임에 들어갔고 네임 찍어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훈즈 베이커리가 찍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문자열을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이중 따옴표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싱글 따옴표로 하는 거야. 여기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끝에 싱글 따옴표 해놓으면 싱글 따옴표 나타나고 첫 번째 싱글 따옴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즉 여기 만났잖아. 자, 그러면 이걸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한다. 이걸 메시지라고 넣었고 메시지 찍어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이중 따옴표까지 딱 잘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여러 줄에다가 문자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하나의 문자열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엔터 때리고 또 엔터라고 하는 기호를 집어넣고 해도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즉 싱글이나 더블 따옴표를 3개를 쓰면 돼. 지금 보시면 싱글 따옴표 3개를 썼고 또 싱글 따옴표 3개를 썼고 지금 이게 줄바꿈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줄바꿈, 여기에 줄바꿈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메시지에 넣잖아요. 메시지 찍으라 그러면 그대로 줄바꿈한 게 나타난다. 그죠? 줄바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인덱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변수에다가 $1 환율은 1,100원입니다. 맞춤배 찍고 그리고 그것을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 문자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기억해요. $1 한 칸 띄고 한 칸 띄었죠. 환율은 그다음 한 칸 띄었죠. 여기 한 칸 띄었죠. 1,100원입니다. 마침표까지. 자,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자리가 인덱스란 이름으로 즉 번호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은 0번째 자리. 자, 파이썬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1, 2, 쭉 15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환율은 1,100원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A에 넣고 프린트를 찍어라. 자, 찍어라. 다음을 찍어야 되는데 자,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인덱스를 A 대괄호 1. 즉 그러면 A라는 문자열에 1이라는 것은 인덱스 번호가 지금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덱스 번호 1은 뭐죠? 요게 1번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지칭하는 거지. 그것을 먼저 찍으라고 했으니까 찍고 그 다음에 A 3번을 찍어라. 이게 3이잖아. 환자를 찍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5는 은을 찍게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자, 인덱스를 그렇게 추적한다. 자, 그런데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는 도대체 뭐냐? 이거 찍힌 거 보니까 1, 2, 1 이런 게 찍혔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는 사용하는 거냐 궁금할 텐데. 자,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 문자열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건 다시 0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0이라는 건 0번째이기 때문에 0은 1. 그러니까 1이라고 찍은 거고요. 마이너스 4, 어디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면 입이라는 글자가 찍혔다. 그래서 마이너스 5는 여기가 마이너스 5지? 1이라는 게 찍혔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일이 많아요. 인터넷에 있는 걸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뭐 텍스트 애널리틱스 이렇게 부르는데 문자열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자, 요렇게 인덱스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인데 자른다는 거죠. 슬라이싱은. 자, 어떤 게 슬라이싱이냐. 자, A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프린트 찍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콜론이죠. 이 콜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찍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콜론은 여기가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 3하고 5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를 만나기 직전까지란 뜻이에요. 다섯 번째를 포함하지 않고 다섯 번째를 만나기 직전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다시 3에서 5까지 3 콜론 5 하면은 세 번째가 어디야? 여기가 세 번째지. 그럼 환에서부터 5까지니까 4도 포함돼, 율도 포함돼. 근데 5를 만나기 직전까지니까 5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즉 환율이라고 찍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타낼 때는 콜론을 나타내는데 그 앞 뒤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줬고 제일 뒤에 있는 인덱스는 그것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찍어라. 이런 뜻이구나. 이건 어때요? 7 콜론 11. 7 이거 쓰고 11이니까 11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거 찍으란 얘기지? 그러면 1100이라고 찍히겠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봅시다. 콜론을 쓰긴 썼는데 인덱스에다가 7 콜론 아무것도 안 적었어. 아무것도 안 적었다는 얘기는 제일 끝까지 가란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자, 그럼 7 콜론에서 끝났으니까 7에서부터 끝까지 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렇게 찍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쭉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찍으랬냐면 A 콜론 6 콜론 6. 그러면 콜론 앞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처음부터 찍으라는 얘기야. 어디까지? 6을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6이 어디야? 6 여기지. 이거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찍어라. 그럼 요거 찍겠네. 그래서 $1 한 칸 띄우고 환율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처음이라서 생소할 뿐이지 그 룰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구나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다룰 때 주로 쓰는 함수들이 있어요. 문자열 전용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문자열을 일단 적었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게 있네. 점 카운트. 자, 이 문자열에 뒤에 있는 함수를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카운트, 세알리는 거겠죠. 소문자 O라는 문자열을 카운트 하라는 거겠지. O가 몇 번 쓰였어? 여기 한 번 쓰이고 여기 한 번 쓰였네. 그러니까 2라고 나온 거야. 즉 특정한 문자의 출현 횟수를 빈도를 파악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find 함수는 똑같은데 find 함수는 O가 어디서 나타났어? 첫 번째 O가 여기서 나타나고 두 번째 O는 여기서 나타났는데 find O 하면 첫 번째 걸 알려준다. 뭘 알려주나? 인덱스를 알려준다. H가 0이고 E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4라고 찍힌 거예요. 자, find K. K는 어디 있어요? K는 없잖아 지금. 없으면 마이너스 1. find 시켰는데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join 함수를 썼어요. 근데
별표 치고 점 join. 자, 이렇게 문자열을 적잖아. 그럼 결과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join, 이어라. 연결시키라는 얘기지. 별표를 이용해서 이어라. 다음 문자열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자와 문자 사이에 다 별표가 들어있고, 심지어 여기 빈칸이 있는데 빈칸도 하나의 문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파이썬은. 그래서 모든 것 사이에 별표를 넣었다, 연결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문자가 찍혔다, 별표까지 포함했네요. 자, 여기서 닷 스프릿, 쪼개라는 얘기지. 별표 넣어 놓으면 별표를 기준으로 쪼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별표를 만나기 직전까지, 자, 그냥 H, 그럼 H 하나라 딱 뜯어 뽑고, 그 다음 별표 나타날 때까지 E 뽑고, 따로따로 빈칸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쪼갠다, 스프릿 함수. 오케이. 자, 별표를 넣으면 저렇게 되고요. 자, 또 자주 사용하는 게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점 스프릿 해놓고 빈칸이야, 빈칸. 그러면 이 말은 공백이 있으면 쪼개라는 얘기야. 공백이 있으면, 즉 여기에 공백이 있고 여기에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공백을 만나기 직전까지로 다 쪼개는 거야. 그래서 my name is Python. 자, 이렇게 쪼개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주 긴 문서가 있다, 뭐 이게 책 한 권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읽어와 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단어들이 자주 출연했냐, 그 다음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걸 찾을 때 일단 단어 단위로 쪼개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거 버리고, 뭐 좀 의미심장한 것들, 이런 것만 좀 남기고, 자, 그런 작업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사용할 때 주로 쓰는 게 어퍼 함수와 로워 함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replace 함수는 A, B, 그 다음 건 옵션인데, A가 있으면 B로 replace, 대체하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옵션인데 카운트, 카운트라고. 그러니까 이걸 카운트를 만약에 쓴다면, 제가 밑에 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보도록 하시죠. 얘를 한번 바로 보죠. 자, 헬로우 한 칸 띄고 안녕하세요가 있는데 이걸 어퍼로 바꿔라. 그러면 이게 대문자로 바뀐다는 거지. 한글은 뭐 대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찍힐 거고요. 영어는 대문자로 바뀐다. 영어로 대문자 써놓은 걸 로우어로 바꿔라. 그러면 소문자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이게 파이썬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앞에서. 대문자 구분하니까 만약에 어떤 문서를 분석하는데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그냥 소문자로 name 들어있으면 이걸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대문자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소문자로 통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로워 함수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ello world를 replace, 소문자 o를 대문자 o로 바꿔라, 이렇게 시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죠. 예. 자, 그 다음에 hello world를, 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replace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1이라고 썼던 게 아까 그 카운트에 해당하는 거죠. 카운트 1.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까지만 바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요것만 대문자로 바꿨네. 자,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소주제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부터 얘기해 보죠. 자, 간혹 가다가 우리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을 실행시키고 나서 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반응을 주면 그 반응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 코드 상에서 상대방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name 안에 집어넣어라. 뭐를? 자, input의 함수에다가 여기 문자를 쭉 적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print name 더하기 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없죠.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먼저
input이라는 이게 함수를 쓰면 상대방이 입력할 때까지 기다려. 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걸 적고 싶으면 이렇게 문자열을 적는다는 거지. 따옴표 하나 써가지고, 자, 이름을 입력하시오. 자, 이걸 실행하잖아요. 자, 요 첫 번째 라인을 실행해서 하면은, 요걸 실행하면 첫 번째 거부터 합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실행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찍힌 게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다리게 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유재석이라고 사람이 이제 결과물에서 타이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타이핑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게 실행되고 요게 뜨고 우리가 유재석 입력했죠.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 요 행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찍어라. 프린트 뭐를? 네임을 찍어라. 네임이 뭐죠? 유재석이 아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유재석 찍힌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옆에다 붙여서 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문자열로 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님 반갑습니다가 찍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름을 입력하시오 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실행 결과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 물어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뭔가를 연산을 하는, 자, 그럴 때 이 입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input 함수 사용하는 거네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 내가 프린트를 찍어라 해놓고 내가 만약에 문자열로 100 더하기 문자열로 2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머릿속에는 30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100, 200 이어서 썼을 뿐이야. 즉 문자열과 문자열 이어서 찍어줬을 뿐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100 더하기 200은 300, 100 더하기 200은 300이라는 계산을 하고 싶으면 문자열로 찍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숫자로 찍어줘야 돼. 그러면 더하면 300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문자열로 넣어놓으면 더하기 빼기 계산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지. 자, 이제 관련해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English에다가 넣을 거야. 이 변수에다가 input, 뭔가 입력을 기다리게 되겠지. 그래서 영어 점수를 입력하시오 하니까 여기 찍혔어요. 일단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80이라고 넣었다. 그럼 80 딱 찍히면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 매스에다 집어넣겠다, 인풋 집어넣겠다, 수학 점수를 입력하시오 했기 때문에 여기 딱 떠서 기다리고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박스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다 여러분이 90이라고 넣었다 치자. 그럼 90이 딱 되면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요. 그러면 토탈 스코어는 잉글리시 더하기 매스네. 지금 이 잉글리시하고 매스는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서 이 두 개 더하면 170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결과 찍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라인 프린트 찍어라. 총점은 찍었어. 토탈 스코어는 170점일 것 같은데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8090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죠? 왜냐하면 input 함수에다가 숫자를 찍어 넣어봐야 그거는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티저나 플로트 같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내가 원하는 170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인풋을 넣었는데 영어 점수 입력하시오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찍히고 내가 8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80이 문자가 아니라 숫자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인티저라는 함수 안에 이걸 넣었어요. 그럼 인티저형의 숫자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자, 인티저 이렇게 함수를 쓸 수도 있고 플로트라고 써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복소수를 하고 싶으면 컴플렉스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쓰면 돼. 지금은 인티저라고 했기 때문에 인티저로 인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인티저 썼고 똑같은 걸 여기다 또 인티저 써가지고 요거 안에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 80, 90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총점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170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아, 입력 함수, 저 input이라는 함수는 내가 뭔가를 숫자를 써도 문자열로 인식하는구나. 그래서 숫자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인티저나 플로트형으로 내가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 플로트로 형으로 바꿀 때는 그냥 플로트 이렇게 쓰면 돼. 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173.6이다. 그러면 그 점 6까지 나타난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료형을 확인한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변수에다가 뭔가를 입력했는데 그게 숫자냐 문자냐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확인을 안 해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변수의 값을 입력했는데 자꾸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타입 함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료형을 알고 싶으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하이트라는 것, 키라는 것에다가 인풋 키를 입력하세요. 키를 입력하세요 하니까 찍히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 178 숫자를 넣었다. 그럼 하이트에 들어갔는데 이 하이트라는 것의 타입이 뭐냐 물으면 지금은 string, 즉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string.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했는데 인티저로 바꾸잖아 이렇게. 그래 놓고 타입을 물어보면 인티저라고 나온다. 그럼 더하기 빼기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료형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형식 지정사를 이용하는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유재성님의 체중은 67kg이고 키는 175.4cm입니다. 라는 말을 내가 이제 쓰고 싶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체중 하나만 얘기해 보자. 이 67kg. 특히나 정확하게 67. 내가 이것을 웨이트는 67이라고 넣었어요. 그래 놓고 위에 아까 보셨던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돼. 기본적으로. 프린트는 자, 이중 따옴표 쓰고 유재성 님의 체중은 여기 이상한 표기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퍼센티지에다가 D를 썼죠. 퍼센티지에다가 D를 썼어. 그다음 킬로그램이고 키는 175c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적어놨냐면 퍼센티지 기호에다가 웨이트. 자, 그럼 이 웨이트가 얘가 지금 67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67을 여기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D라고 적어 놓은 곳에다가 그 숫자를 넣으라고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지정을 해준 거야. 지정을. 그래서 지금 요런 표기법, 이 퍼센티지를 쓰고 나서 뭔가 이렇게 변수를 적는구나. 이걸 기억하면 돼. 됐죠? 근데 그 뭐 이 D는 왜 D냐? 좀 이따 보면 여러 가지. 자, 좀 이따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D를 쓸 수도 있고요. 제가 퍼센티지 D 썼죠? 그럼 정수를 말하는 거고, F 쓰면 실수 말하는 거고, C라고 쓰면 문자 하나, S 쓰면 문자 열, 두 개 쓰면 요 퍼센티지 기호를 출력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자, 175.4를 하이트에 넣었어. 그 다음 프린트. 유재성님의 체중은 67kg이고 키는 퍼센티지 F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플로트형 변수를 이 안에 넣으란 얘기지. 그래서 퍼센티지 하이트 하면은 플로트형으로 넣는다는 거지. 175.4를 그대로 이렇게 175.4000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수점 6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이 F라는 것이. 하여튼 소수점이라는 이게 플로트형이라는 거지. 실수형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수점 몇 자리까지만 보여달라 그렇게 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어떤 문자열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싶을 때 그때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양식을 취한다. 자, 먼저 이 퍼센티지는 아까 우리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에 아까 이 플로트 요거 보셨잖아요. 그럼 실수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자, 요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10.5 지금 넣었는데 이거는 문자를 쓸 때 기본적으로 10칸은 무조건 딱 이제 공간을 비워놔라. 그 얘기고 0.5는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칸을 비워 놓으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건. 즉 출력의 폭을 결정하는 거고, 0.5라는 것은 정밀도,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플래그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호나 정렬,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밑에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이트가 175.4야.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다 똑같은 건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는 요렇게 썼고요. 여기는 요렇게 썼고 여기는 요렇게 썼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 지금 보니까 플러스 10.1F야. 자, F란 얘기는 플로트형 실수값을 적으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얘기는 10칸을 비워 놓으라는 얘기지. 10칸. 그래서 하나, 둘, 셋, 예, 이거 지금 저 쓰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10칸을 비워 놓는 바람에 여기 빈칸이 생긴 거야. 10칸을 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요 1이란 얘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좀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앞에 있는 더하기는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를 찍도록 했다는 거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요거는, 자, 먼저 10이라는 것은 10칸은 10칸이야. 여기까지 10칸을 비워놨어. 2라는 것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75.4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174.0까지 붙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냈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왼쪽에다가 붙여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0칸 공간에서 앞쪽에 쓰니까 여기에 빈칸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자, 마지막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플로트를 넣어라. 먼저 소수점 앞에 있는 5라는 얘기는 5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칸을 준비해 놓은 거야. 거기다가 0.0이니까, 자, 이거 5 얘기했고 0.0이니까 소수점 이하는 나는 그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원하지 않는다. 정수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달라. 그러니까 175가 이게 찍힌 거야. 그 앞에 있는 0은 뭐냐? 앞에 있는 빈칸은 다 0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0, 175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일 처음 들으면 이제 뭐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한번 설명 듣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면서 친숙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자, name은 유재석, weight는 67, height는 175.4. 자, 그래놓고 이렇게 쓰면 지금 형식 지정자를 계속 쓰고 있죠. 자, 이번에는 집어넣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를 괄호를 묶어서 이 세 개를 다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앞에다가 형식 지정자를 세 개를 넣어야겠지. 여기 하나, 둘, 세 개 넣었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퍼센티지 S 하니까 스트링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ame이 지금 유재석이나 스트링이니까 유재석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웠네요. 여기 님의 체중은 퍼센티지 D니까 요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란 얘기야. 지금 웨이트가 67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0.1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넣으세요 했더니 175.4 들어갔네.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아까 위에서 봤던 10처럼 뭐 공간을 미리 비워 놓으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면 돼요. 형식 지정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앞에 있는 문자열에다가 어떤 숫자나 문자를 집어넣는지는 얘기했는데 이게 좀 불편할 때가 한 번씩 있어. 자, 그래서 fstring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형식 지정자를 이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자, first name은 재석 문자열, last name은 you라고 하는 문자열, job1은 개그맨이라는 문자열이고 job2는 mc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저는 자, 형식 지정자 나오죠.
%s, %s, %c, %s입니다.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괄호 묶어가지고 여기 퍼센티지 먼저 나오고요. 하나, 둘, 셋, 4개 하면 내가 원하는 저는 개그맨이자 MC 유재석입니다 라는 게 나올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짤 때 이거를 여러분이 코드를 읽을 때 헷갈린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적었는지를 제일 뒤에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지. 자, 이 문자열로 무엇을 출력하는지가 한눈에 알기 어려워. 자, 그래서 나온 게 F 스트링이에요. 자, 보세요. 똑같은데 first name 재석, last name 유, job 하는 개그맨, job to는 MC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푼트를 찍는데 F 스트링이라는 뜻에서 F자를 쓰고 대문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는 job 1이자 job 2인 중괄호를 썼죠. 지금 중괄호를 썼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에다가 내가 이게 변수명, 이 변수명을 우리가 만들 때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도록 주로 변수명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변수명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가독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job 1이자 job 2인 last name, first name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지켜요. 자, 여러분 위에 게 편하세요? 밑에 게 편하세요? 저는 밑에 게 더 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위에 거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위에 거 형식 지정자로 문자열을 포매팅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 같으면 이 F 스트링을 쓸 때 이렇게 단순한 게 쓸 때는 F 스트링이 되게 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name은 유재석, weight은 67, height 175.3이니까 대문자 써도 되고요. F 스트링 해가지고 네임님의 체중은 웨이트 킬로그램이고 키는 하이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F 스트링을 쓰면은 변수의 이름으로 변수의 이름만 봐도 대충 이게 네임이고 직업이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 스트링을 사용할 때에도 정렬, 실수,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보니까 유재석하고 하이트는 175.4 넣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출력 결과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중괄호 쓰고 네임을 찍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좀 이렇게 양식을 지정해 주면 7칸을 마련하란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길게 7칸 마련하고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를 집어넣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7칸 여기서 여기까지가 7칸인가 보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7칸 마련한 다음에 플러스 부호를 찍어서 줘라 이런 얘기죠. 이건 다른 거는 뭔가요? 여기서 네임인데 여기 꺽쇠 표시로 하니까 7칸에다가 가운데 넣었네요. 자, 밑에 거는 이게 꺽쇠 화살표 마치 오른쪽으로 보내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7칸에다가 오른쪽에다 붙여라. 자,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는 7칸 마련한 다음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7칸 마련하고 소수점 이후는 보여주지 마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0은 0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프린트 함수의 and 옵션. 자, 이거는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를 내가 프린트 하면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왜냐하면 프린트란 함수 자체가 제일 끝에 내가 문자열만 적었잖아요. 요 사이에 디폴트로 이게 지금 이게 역 슬래시에 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키보드에 지금 역 슬래시 대신에 이제 요거 이제 W 마크처럼 쓰고 있어서 넣은 겁니다. 요 기호가 무슨 말이냐면은 줄바꿈이라는 기호예요. 라인을 체인지 하라. 이게 디폴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자를 쓰면 무조건 이렇게 줄을 바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요렇게 적죠. 줄 바꾸 계속 줄 바꾸고 있다 이거지. 내가 줄을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찍으면은 일단 쓰고 줄 바꿔. 그 다음에 프린트. 유재석 찍으면 유재석 찍었죠.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디폴트는 원래 디폴트는 end, 원래 이제 디폴트가 end는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요렇게 요게 들어있는데 숨어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줄 바꾸라는 명령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유재석입니다 라고 찍힐 수도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필요한 거 다 했어요. 자,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알면, 자, 다음과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자,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식 가게의 하루 매출 계산하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식 가게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팔고 싶어. 근데 그 분식 가게에서는 떡볶이가 2,000원, 라면이 3,000원, 튀김이 500원이야.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냐면, 떡볶이 몇 개 오늘 팔았다, 라면 몇 개 팔았다, 튀김 몇 개 팔았다만 입력하면 최종 아웃풋에 떡볶이 매출은 얼마, 라면 매출 얼마, 튀김 총 매출 얼마, 그래서 총 매출 얼마, 이렇게 합계를 내가지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이 정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는데, 자, 먼저 제 코드를 보고 한번 따라오면서 이해하고, 나중에 저 뒤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냐 보세요. 떡볶이 판매수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냐, 인풋 떡볶이 몇 그릇 팔았나요 해서 인티저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면 아웃풋에 떡볶이 몇 그릇 팔았나요 먼저 찍히겠지.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43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실행되는 거야. 라면 판매수 인풋, 라면은 몇 그릇 팔았나요? 그럼 라면 몇 그릇 팔았나요 해놓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겠지. 그 다음 여러분 62 넣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인티저로 바꾸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튀김도 마찬가지 인티저로 바꾸고 똑같은 양식으로 해요. 그러면 튀김 몇 개 팔았나요? 89까지 실행될 거 아니야. 요까지 딱 입력을 하면은, 자, 이제 보세요. 이 인티저 함수를 썼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떡볶이 판매수 아까 이게 만든 거 가지고 여기 갖고 와가지고 단가가 2,000원이니까 몇 개 팔았다 곱하기 단가, 그것을 떡볶이 매출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라면 판매수 곱하기 단가 3,000원 하니까 새로 만든 라면 매출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튀김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총 매출은 이거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총 매출 만들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자, 프린트. 자, F 스트링을 써가지고 요 문자를 찍으라 그랬네. 그럼 쭉 요걸 찍은 거예요, 요까지를. 그 다음에 프린트 떡볶이 매출 땡땡 떡볶이 매출 원 중괄호를 묶으면 F 스트링 아까 배웠죠. 그러면 떡볶이 매출이란 이 값이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매출은 총 얼마? 86,000원. 그 다음에 라면 매출, 튀김 매출, 오늘 총 매출 하면은 라면 매출 얼마, 튀김 매출 얼마, 오늘 총 매출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한 계산기처럼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도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하나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하철표 발권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그 거리에 따라서 이게 1구간 거리냐 2구간 거리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하철 티켓의 그 가격이 다른데요. 그 발권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1구간이냐 2구간이냐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 잔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프로그램 짜고 싶어요. 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내가 투입한 돈은 내가 얼마 집어넣어서, 그래서 내가 일단 얼마 이렇게 일단 10,000원이라고 내가 찍게끔 하고 싶고요. 자, 10,000원이라고 내가 입력을 하면 1구간 표 너 몇 개 원하니? 나 3장 원한다. 또 내가 입력하겠죠. 2구간 표 수 몇 장 원하니? 그럼 제가 2장 원한다. 찍으면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거스름돈은 3,100원이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3장하고 100원짜리 동전 1개가 당신에게 주어진다. 자, 이런 결과물을 얻고 싶어요.
코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충분한데요. 자, 머니에다가 인풋 투입한 돈은 해서 빵빵빵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10,000원이라고 입력했어. 그리고 그것을 인티저로 바꿔서 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 1이라고 1구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풋 1구간 수는 하면 이렇게 딱 찍히고 기다리고 있겠지. 제가 3이라고 쓰고 엔터 때렸어. 그럼 그걸 또 인티저 바꿔 가지고 코스 1에 넣었을 거고, 코스 2는 똑같은 얘기죠. 2구간의 표의 수는 하면은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텐데 제가 2라고 치고 엔터 때리니까 이제 그 다음 쪽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내가 돈 투입한 거에다가 콜스 1 곱하기 1,300원 단가 빼고 콜스 2 곱하기 1,500원 아까 가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빼면은 이제 체인지 남은 잔액이 될 텐데, 자 프린트 찍어라 거스름돈 찍으라 했으니까 찍고 F 스트링 함수로 change 1이라고 찍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3,100원 찍혔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변수를 이제 1,000원짜리 몇 장을 줘야 되고 동전 얼만큼 줘야 되냐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change가 지금 3,100원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몫을 물어보는 그 연산자죠. 그래서 슬래시 두 개에다가 1,000 하면은 3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제 3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얘는 이제 3이라고 기억되고 있을 거고, 체인지에다가 1,000을 해서 이 표기는 뭐지? 나머지지. 그러면 나머지는 3,100원을 1,000으로 하면 100이지 100. 자 얘는 100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0인데 지금 100원짜리 동전을 줘야 되니까 체인지를 또 100으로 나눈 몫은 그것을 체인지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이 되겠네요. 그죠? 이 체인지 값이 지금 100이니까 100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몫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프린트 찍어라. F 1,000원 지폐. 자, 1,000원 지폐 찍히고 아까 체인지 1,000 장 이렇게 하면 체인지 1,000이 아까 3이었잖아. 그럼 3장이라고 찍힐 거고, 100원짜리 동전은 체인지 100개 찍으면 체인지 100이란 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은 1개 이렇게 찍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 논리적인 순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게 코드로 이렇게 짤 수 있다. 뭐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섭씨 온도를 입력받아서 변환 공식, 자 이런 변환 공식을 통해서 화씨 온도로 바꾸어 주고 나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출력하자. 여러분이 섭씨 온도 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화씨 온도 뭐다 라고 이렇게 문자열에 찍히게, 그런 프로그램 한번 각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와 둘레 구하기.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그 반지름만 입력하면 아래 공식을 참고해서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 있게, 원 넓이 원주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쭉 찍히게 여러분이 반지름 입력을 탁 인풋 함수로 가지고 만들면 이런 아웃풋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네, 각자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토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